20, 22, side coming back. Long time no see, huh? 오래간 아니지, huh? 우리 다시 웃고 일고 찢고 벗고 Let's get loco. Pandemic's over, 그래 기분이 오죠, 다시 그분이 오죠, Everybody say 뻑적지근해, 껄쩍지근해, 시끌벅적거리네, 너무 좋아 벅적거리네. 동서남북, 강남 강북, 싹 다 보여줘요. Hands in the air, I say yeah. Can you feel it? Can you feel it? Whoa, yeah. Whoa, whoa. Can you feel it? Can you feel it? Oh, yeah. 준비하시고 쏘세요. That I like that. 기분 좋아, baby. 흔들어 좌우 위아래로. 1, 2, 3 to the 4. That I like that. That I like that, baby. That I like that. It's like that. That's all. That I like that. That I like that, baby. That I like that. It's like that. 야 내가 많은 사람한테 까먹었지 That I like that. Like that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That I like that. Like that I don't care that I like that That I like that. Like that 내가 바라보고 바래왔던 사람들아 모두 다 ready set Yo 얘를 너는 안 맷집 때리던 문은 불편하겠지 눈에 바람대로 망할 거라 고사지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가볍게 됐지 적당히 하라고 그냥 닥치고 다 같이 놀아보자고 meaning give back to sound Can you feel it? Can you feel it? Whoa, yeah. Whoa, whoa. Can you feel it? Can you feel it? Oh, yeah. 준비하시고 쏘세요. That I like that. 기분 좋아, baby. 흔들어 좌우 위아래로. 1, 2, 3 to the 4. That I like that. That I like that, baby. That I like that. It's like that. That's all. That I like that. That I like that, baby. That I like that. It's like that. That's all. Do what you want. Say what you want. Do what you want. Say what? That I like that, baby. Do what you want. Say what you want. Do what you want. Say what? That I like that, baby. That I like that.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의 바람잡이 지영은 기자입니다. 네, 엄정원입니다. 오늘은 쭌쭈닝님이 청하신 이 노래 계속 귓가에 맴돌죠. 준비하시고 쏘세요. 사랑해. 네. 댓 네. 함께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다 아시다시피 화요일입니다. 정치 수다가 너무나 길기 때문에 빨리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눈에 띈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뭐죠? 자막 띄워주세요. 자, 저게 15초가 아파트. 1216 부동산 대책이었습니다. 저게 헌법재판소가 모레 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 원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금지한 이 1216 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이 내용의 위헌 여부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엽니다. 네. 이게 2019년 12월 16일에 발표된 건데 골자는 뭐 다 아시겠지만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 주택 구입용 주담대 전면 금지했고요. 그리고 시가 9억 원 이상 주담대 담보 LTV 담보 인정 비율이죠. 종전 40%에서 20%로 축소하는 게 골자였습니다. 이 청구인이 정희찬 변호사라는 분인데요. 네네. 이분이 대책 발표 이튿날에 헌법 소원을 냈어요. 그러니까 12월 17일에 낸 거예요. 왜 냈냐? 정부 조치로 대출 계획이 무산되셨던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헌법 23조에 따라서 모든 국민의 재산은 보장되고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과 보상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데 이 대책은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할 예정이라는데요. 이분은
민간 주택 시장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많다. 이렇게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정부 측에서도 반발 뭐 맞서고 있죠. 맞서는 논리. 금융위원장 측입니다. 당시 저금리 기조 유지로 주택 시장의 과열 양상 보였고 정부의 조치가 장소와 대상을 한정해서 시행됐기 때문에 권리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네. 피청구인 측 참고인도 한국금융연구원 신용상 선임 연구위원인데 이분이 당시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GDP의 95.2%나 됐다. 그래서 이 빠른 진정을 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이런 급등세가 1216 대책 발표 후에 진정이 됐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원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재산권의 자유를 왜 침해하느냐라는 쪽이 있고 너무 심하니까 어느 정도 규제해야 된다. 네. 뭐 이런 입장이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은 15억 있으면 대출 받지 말고 그냥 살아 인마. 네. 아, 정원유님 화나셨어요. 그리고 별로 이 기사에 반응 안 하시고 네. 푸대 시간 좀 연장하라고. 네. 왜 어제 세계 뉴스 1회 보셨죠? 이 얘기 하려고 뉴스 그랬어요. 세계는 참. 7시에 저희가 시작했잖아요. 지난주 네. 금요일에 혹시 안내가 됐나요? 안내를 제가 깜빡하고 그렇죠.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한번 말씀드리면 네. 매주 월요일에 저와 윤효정 기자가 진행하던 뉴스프리 데스크가 이제 막을 내리고 네. 저희 뉴스프리 데스크는 화에서 금까지만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뉴스 세계는이었나요? 네, 뉴스 세계는 국제 뉴스를 권희진 기자가. 전해드리는 네. 시간으로 제가 금요일에 바뀌었습니다. 자꾸 예고를 해드리는 거를 이제 불금 퇴근을 앞서고 있기 때문에 자꾸 깜빡깜빡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음은 네. 이제 마음은 다른 곳에 있군요. 밖으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네. 네, 그럴 수 있죠. 죄송합니다. 월요일에. 네. 자, 이제 오늘도 깜빡한 지장. 오늘도 깜빡한 지장군이 아니고 시작해볼까요? 지난 금요일에도 깜빡한 지장. 자, 이제 정치 수다 떨 게 많기 때문에 8초 후에 잽싸게 돌아오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보세요. 잘생긴 이세희님이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교수님? 네. 성우하셔야 할 듯한 배 교수님 나와주세요. 이거 뭐 보이스 좋으시죠. 보이스 칼라보다는 컨텐츠를 승부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좋다는 건 인정하시는 건데요, 좋으신데 이거? 네. 성우로 하면은 오디오만 출연하시라는 얘기인가? 투샷을 저희 잡고 우리 배 교수님 오디오로. 어맹크께서 좀 위기의식을 느끼는 자, 목소리가 저보다 좋으세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십니다. 네. 맞아요. 자, 오늘 배종호 교수님 네. 정치수다 진도 많아요, 쭌쭌이님. 얼른 네. 가시죠. 자, 가겠습니다. 뭐 정치권이 지금 뭐 원구성도 안 되고 청문회도 제대로 안 열리고 되는 게 없어요. 답답해요. 뭐 시행령 통치 개정안도 나오고 뭐 논란에 갈등에 그래서 또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날 이 당이 이랬다 저 당이 저랬다 이렇게 어수선한 서로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그 얘기만 매주 하는 것이 조금 교수님께서 이제 좀 그 틀을 좀 깨고 싶다 하셨나 봐요. 네. 그래서 오늘 좀 틀을 깨는 질문들을 많이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질문 뭐죠? 답변을. 그래서 처음 질문 김건희 여사 얘기로 가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건희사랑 팬클럽 회원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슈의 순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아닌 거 다 네. 아십니다. 그리고 여야 얘기만 하는 구독자분들이 게 더 잘하세요, 교수님. 그리고 여야 얘기만 하는 게 이제 늘 똑같은 얘기 그렇죠. 그 밥에 그 나물이니까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자, 근데 이게 봉화마을까지 오늘 이슈긴 갔습니다. 이슈였어요. 네, 네. 굉장한 네. 이슈입니다. 네. 봉화마을까지 가서 노 전 대통령 묘소 참배했고요. 권양숙 여사하고도 거의 90분 동안 그러니까요. 환담을 1시간 했다고 반. 합니다. 네. 이전과는 상당히 좀 다른 모습인데 기조가 바뀐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두 분이 만난 건 저는 좋다고 봅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그 기조는 180도 바뀌었다. 이렇게 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 대선 기간 동안에 완전히 노출을 안 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당시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허위 네. 이력 문제. 그래가지고 네. 민주당에서 대대적으로 공세를 펼치니까 대국민 사과를 사과 했죠. 기자회견까지 네. 했지 않습니까? 기억납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내조만 하겠습니다. 일절 네. 모습을 안 보였는데 네. 이 기조가 어느 시점에 변했냐? 제가 볼 때 취임식
취임식 때 이제 공식으로 딱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 그렇죠. 보니까 거기 또 영접을 네, 했단 했죠.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봉하마을 참배도 하고, 근데 봉하마을 참배 전에 네.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네. 김윤옥 여사도 만났더라고요. 네, 만났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 행보들이 있었잖아요. 대통령 집무실 사진도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민감한 사회적인 이슈. 개고기 혹시 먹습니까? 저는 안 먹습니다. 저는 안 개고기 그런데 또 먹는 사람들은 먹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도 하는데 이 개고기 식용 금지 반대라는 민감한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이슈를 내놨는데 앞으로 또 이달 말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나토 네. 회의에 같이가 아니냐 얘기도 지금 나오고 참석하는데 있죠. 첫 해외 순방길인데 또 동행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외국의 정상 부인들하고도 이 공식 외교 행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여기에다가 지금 김건희 여사를 이번에 수행할 때 부속실 직원이 3명이나 네. 수행을 했다고 네, 네.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제 제2 부속실 폐지하겠다라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운동 기간 동안에 이제 공약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또 이 전담 인력을 확충한다고 그래요. 이런 걸 보면은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대통령 부인으로서 이 공식 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쳐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뭐 구독자분들도 많이 언급을 해주고 계신데 관심이 높다는 걸 방증하는 게 여론조사까지 나왔어요. 여론조사. 그러니까 조용한 내조를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공개 활동을 하는 게 맞느냐. 그런데 그 공개 활동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더 높았어요. 부정적인 여론이 긍정적인 여론보다 2배나 네네. 높았어요. 6대 3이었나요? 그렇습니다. 네. SBS가 여론조사를 네네. 했는데 대통령 부인으로서 공개 활동이 낮다라는 부분은 31%. 31. 그러나 앞으로 내주- 윤석열 대통령 네. 내주에만 집중해라는 60%. 그러니까 60대에 31이죠. 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부정적인 여론이 높다고 생각하세요? 본인이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고 이미 선거 기간에 밝혔기 때문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네. 국민 네. 여러분이 좀 의아해 하실 수 있죠. 예. 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역시 이제 무속 주술 논란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허위 이력 문제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문제 그리고 또 본인이 이 주식 투자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주식 투기 문제, 코바나 컨텐츠, 도이치모터스 네. 이 주가 조작 의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무래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다 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깊숙이 개입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있죠. 좀 네. 아무래도 있는 것 같아요. 당시에 박관천 청와대 행정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한민국의 국가 권력 서열 1위는 누구냐? 최순실이다. 근데 또 한간에 계속 돌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위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민주당의 이원욱 의원이 진짜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여론조사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뭐 팬클럽도 있고 그래서 팬덤이 좀 있긴 있었어요, 사실. 분명히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일부 팬덤의 그 어떻게 보면 그 팬들을 위한 그런 활동이 아니라 정말 공식적인 영부인으로 자리를 잡으려고 본인이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걸까요? 주말마다 이런 공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게 바람직하다고 그 보십니까? 속내는 김건희 여사가 알겠지만 미공개 사진이 네. 말씀하신 건희사랑 팬클럽에 공개가 됐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그런 의중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마저도 좀 공적인 조직을 통해서 그런 사진이 공개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충고를 차라리 했는데 네. 또 최근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팬클럽 건희사랑 회장하고 진중권 교수하고 네. 또 유창선 평론가하고 막 대거 싸움까지 벌어지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상당히 좀 위험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행보에 대해서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아까 어멘카도 얘기했지만 대선 기간 동안에 네. 김건희 여사가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앞으로 우리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의 행보는 당시 했던
약속하고는 상당히 달라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제2부속실 폐지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뭐 이미 접견실 만들었고 네. 그리고 지금 뭐 부속실 인원이 3명이나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또 충원한다 그러니까 이럴 바에는 정식으로 국민들의 양해를 구하고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하고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도 대통령 부인으로서 공식 활동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좀 비선 논란을 좀 차단할 수 있는 네.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네. 됩니다. 방금 뭐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그 무속인 논란은 어떤 사연이에요? 무속인을 몰라도 역시 이제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된다고 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번에 봉화마을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김건희 여사가 3명의 부속실 직원이 동행을 했는데 네. 지금 무속인이다라는 논란을 빚은 여인까지 또 동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이 여인의 정체는 뭐냐? 라면서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여인이 무속인이다. 뭐 어떤 근거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아직 그 제기가 된 거예요? 근거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일단 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분이 무당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일단 뭐 이분은 뭐 비하려는 게 아니고 외모가 좀 상당히 좀 독특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인상을 줄 부분도 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해명하냐면 아니다. 이분은 충남대 겸임 교수고 김건희 여사와 10년 된 지인 관계다. 그런데 보니까 이분이 또 코바나 컨텐츠 네. 전무를 했어요. 그리고 또 후보 선대위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도 직책을 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의혹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지인이다. 10년 된 관계다. 동행을 했다. 그러면 대통령 부인으로서 공식 행사에 네. 왜 사적 지인이 그렇죠. 동행을 친구 하는가?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네. 네. 만약에 제가 지금 대통령이다. 네. 그래가지고 봉화마을 간다. 네. 그럼 제가 뭐 지인까지 굉장히 친하다고 네. 같이 가자. 네. 그럼 그게 좀 맞겠습니까? 이상한 거죠. 네. 그런 문제는 지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른 인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논란입니다. 오늘은 인물입니다. 인물 논란.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 네, 얘기로. 이분도 말이 많아요. 네. 네. 요즘 뭐 많죠. 방송 출연하실 때마다 기사가 나옵니다. 뭐 그 정도로 발언 수위가 좀 아주 뉴스메이커인데 지금 스스로 설화를 만들어서 네. 노이즈 일부러 마케팅하는 그러시는 것 같아요. 노이즈 발언 마케팅? 수위가 꽤 높아요. 뭐 몇 개만 발언을 봐도 네. 대통령이 꼭 유명 빵집을 가야 합니까? 김건희 여사 봉화마을 간 데 대해서는 저렇게 다니다가 또 실수하면 큰 문제다. 또 윤 대통령 나토 회의 참석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질문 있습니다. 아주 참- 이거 네, 걱정해 주는 직설적입니다. 거예요, 아니면 살짝? 저는 꺼지는 거예요? 팩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아니, 저는 박지원 의원의 의중이. 의중이 네. 비난하는 거죠. 아. 박지원 의원이 음. 윤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거죠. 네. 걱정하는 척하면서. 네네 걱정하는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비난하는 거죠. 네. 음.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왜 이러는 걸까요? 안 좋게 보는데요. 안 매우 좋게 부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네, 보고요. 그러십니까? 지금 네. 위험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보기관, 그것도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기관 수장이에요. 네. 그것도 퇴직 불과 직후에. 한 달 전까지.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지금 방송에 계속 출연하고 있고 막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그런 발언을 이런 적이 지금 없죠. 전례가 없죠. 의중을 지금 채팅창에서 돌려가기 의중이라고 얘기하시네요. 뭐 네. 돌려각인지 아니면 뭐 직접 각인지는 네. 모르겠는데 직접 자, 각이죠 거의. 네. 드디어 이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X파일 발언. 네. 60년간이나 이 안기부가 조난자료 형식으로 뭐 기업인 네. 또는 언론인, 네. 정치인 네. 거기에 또 뭐 우리 지앵커는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없을 모르겠습니다. 겁니다. 저는 그 정도 급이 아닙니다. 네. 국정원에서도 그러면서- 논평 냈다면서요. 있을 네. 그 그러면서 얘기를 또 끝나자마자 하태경이나 하셨죠. 또 특정 정치인 이름을 거명을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뭐라고 반박을 했어요? 좋다. 그래서 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지금 국정원에서 보도자료까지 냈어요. 그러니까요. 봤어요. 국정원 하면 네. 뭡니까? 음지에서 일하는 그런 정보기관에서 보도자료까지 냈다는 건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다.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당신이 행동을 하면은 정치적 목적으로 해석이 된다.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국정원 그리고 직원들이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그렇죠. 수밖에 없다. 라면서 또 지적을 했고 그러면서 이게 또 국정원 직원법에 위반이 된다. 위반되죠. 그냥 비밀 엄수하도록 네.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10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런데 문제는 중형이네요. 언론기관의 수장을 지낸 사람이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 지금 이런 부분을 어기고 있어가지고 급기야 본인이 사과하는 그런 문제까지 빚어졌기 때문에 좀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공수처가 그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해서 기소를 요구했는데 네.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윤석열 대선 당시 후보였죠. 네. 그렇죠. 그 윤 대통령의 측근 윤대진 검사장인가요? 그렇습니다. 친형이 윤우진 용산 형, 세무 용산 전 세무서장. 세무서장인데 네, 당시에 네. 내가 다 알고 육류 있다. 뭐 이런 납품업자로부터 거죠. 네. 뇌물을 받아가지고 네네네. 경찰이 조사하니까 네. 해외로 세무조사를. 도피했다가 네네. 들어왔는데 그게 이제 무혐의로 끝나버렸어요. 무혐의로 음. 끝났죠. 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윤석열 지금 현 대통령이 개입이 됐다. 그러면서 근거를 갖고 있다. 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네. 발언이 이제 공수처에서는 그렇습니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그렇죠. 보낸 거기 때문에 기소될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기소가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럼 이제 공수처는 이 국정원장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수사권은 있습니다. 네. 근데 기소권이 기소권은 없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럼 뭐 기소가 검찰이 확실시 된다고 기소가 봐야겠네요. 확실히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럼 이제 공수처 결론이 이걸 허위사실 유포로 했거든요. 네. 네네. 이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거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재판 결과 유무죄가 가려지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구체적인 반박 자료를 못 내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유죄가 내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100만 원만 넘어도 이상이 돼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박탈당하죠. 네네. 그러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지금 민주당에 복당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즉 그 얘기는 다음 현실 총선에 나오고 정치에 싶은 뛰어들겠다는 거죠. 거고 말씀하신 대로 말은 다음 이 선에 총선에 나오고 있겠다는데 싶은 모르죠 뭐. 아유, 일선에 갈 모르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 총선에 뛰어들 수 있는 지금 컨디션 되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렇겠죠. 80살이 그걸 넘는 원하겠죠. 상태 좋고. 네. 그런 네. 생각하지 할까요? 아, 그럼요. 근데 왜 이 선에 남겠다고 하지? 하긴 뭐 정치인 말은 바뀔 수 있는 보안과 거니까요. 비밀을 엄수해야 될 국정원장이 재직 시절에 네. 자신의 입 비밀 보안을 잘 관리 못해서 이제 기소까지 갈 운명에 처했다는 것이 상당히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신하는 게 맞을까요? 진짜 총선에 나오고 싶은 원대한 그 마음이 있으시다면 지금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총선에 나가면 안 되죠. 아, 지금 그렇습니까? 42년생이거든요. 그러면 80이 넘었어요. 우리나라로 81인데 그분들은 현실 그렇게 정치에 뛰어드는 생각하십니다. 것보다는 아무래도 네. 좀 후배들 양성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국정원 그러니까 안기부 네. 이 폐해가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그래서 아예 법으로 정치 개입을 못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아이오도 아예 없앴고 네. 그런데 거기에 수장을 했던 이 국정원장이 그만둔 지 한 달도 채 안 돼가지고 이제 한 달 만에 다시 현실 정치에 복귀한다. 그리고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이해 충돌이에요. 그게 무슨 네. 얘기냐? 본인은 국정원장으로서 모든 정보 비밀을 갖고 있었잖아요. 갖고 계셨죠. 이런 걸 가지고 현실 정치에 뛰어들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 얘기했잖아요. 최소한 3년 정도는 자제해야 된다. 저는 이 말에 좀 개인적으로 네. 100% 공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양쪽 의견 하나씩 전해드리면 이현우님이 박지원은 이제 그냥 집에나 가라 이런 의견이 있고 또 한 분은 그 엑스파일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그걸 말한 그 박지원 원장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양쪽의 의견이 나이 많은 있네요. 거 무시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떠버리고 다닐 때가 아니라 자숙해야 될 때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프리데스크답지 않게 의견이 강하네요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원래 강합니다. 저희 원래 강합니다. 네. 항상 네. 기억 안 나세요? 배정호의 생각입니다. 네, 항상이잖아요.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얼른 인사 얘기로 네. 넘어가서 김창기 국세청장 네. 뭐 지금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런지 청문회 없이 임명이 됐어요.
뭐 윤석열 대통령의 논리는 세정 업무가 급하다라는 논리인데 그렇게 따지면은 뭐 다른 업무는 교육, 안 급하냐? 보건복지는 안 급합니까? 거기까지 했으면 반대 논리가 여론이 좀- 심각했겠죠. 네, 그럼 논리가 왜 좀- 국세청장만 했을까요? 보건복지는 보건이랑 교육은 뭐 일단 형식 논리는 있어요. 뭐냐면 이제 재송부 요청 기간 다 넘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박순애, 김승희 이 두 사람의 경우는 아직 이제 그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네. 좀 이제 지켜보는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 박순애, 김승희 이 두 사람의 경우는 전임 장관 후보자가 낭만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청문회를 패싱했다? 그거는 국민 여론이 좀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좀 상당히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다라고 밝혔는데 역시 이 부분은 대통령도 청문회를 패싱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닌가. 그렇죠. 그렇지만은 또 계속 시간이 길어지면은 강행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강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볼 때 상당히 여론이 심각하죠. 굉장히 나빠지겠죠. 원구성이 네, 빨리 네. 돼야 할 네, 텐데. 민주당도 반발을 걱정입니다. 했으니까요. 그래도 일단 기다려보겠다라고 오늘 대통령실이 얘기를 네네네. 했으니까 일단은 조금 시간을 좀 둘 수 있을 것 일단 같은데. 왜 제가 이 심각한 일이 벌어지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했냐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여론조사 지지율 추세가 좀 안 좋아요. 네. 리얼미터 빠졌죠. 6월 둘째 주 빠졌어요. 보니까 네. 50%가 깨졌어요. 음. 48%로요. 그러면은 지방선거 압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허니문 기간 아닙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50%가 깨졌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KSOI 한국사회 여론연구소가 조사해 봤더니 역시 인사 문제였어요. 인사 문제 두 가지. 하나는 뭐냐? 검찰 편중 인사. 여기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가 53%. 네. 그리고 적절하다는 38%밖에 안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부적합 63%. 적합 14%.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임명 강행하게 되면은 48%가 더 떨어집니다. 네. 그러면 국정 운영 동력이 떨어지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사는 대국민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마음에 맞는 인사를 해야 되니까 박순애 이 후보자 같은 경우는 좀 아무래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네, 시간이 저희가 검찰 많지 않아서. 편중 네. 인사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회법 개정안 발의한 내용은 오늘 시간 관계상 또 다음 주에 좀 말씀을 들어야 네, 될 것 그것도 같고요. 염려니까요. 네, 염려에서 염려니까요. 끝내죠. 네, 네. 내용이에요. 그럼 오늘 전국에 대한 또 재미있는 시선의 분석을 또 잘 들어봤습니다. 네. 비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8초 후에 오겠습니다. 네. 오우 3분이 채 남지 3분 않았어요. 채 얼른 남지 가볼까요? 않았습니다. 톱은 뭐 어제부터 우리 집중 보도하고 있잖아요. 입시 컨설팅 뉴스. 속보가 오늘도 두 꼭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톱은요. 돈만 내면 장관상을 받아준다는 학원 원장들의 얘기를 직접 전합니다. 장관상 하나에 200만 원 정도래요. 그리고 그 학원장이 뭐라고 말했냐면 저는 한 100명 입상시켰습니다. 240만 원 듭니다. 1년에 8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직접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부 한 곳에서만 각종 대회 등을 통해서 이런 청소년들한테 수여되는 장관상이 601개나 됐대요. 600개요. 네, 그러니까 다른 정부부처까지 다 합하면 장관상이 너무 남발되는 것도 참. 근데 진짜 실력 있는 학생들에게 가는 상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돈을 주면 진짜 살 수 있는 상이 있는 건지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그 구체적인 실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아이템도 좀 충격적인데 컨설팅 그 업체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입시에 전혀 대비하지 않았던 학생들도 해외 유수의 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 미대 가면 됩니다. 포트폴리오 잘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이 원장 뭐라 그랬냐면 제 딸도 그렇게 보냈습니다. 실패 확률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한 편법 전략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뉴스데스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소식. 곡지요. 자, 연기됐어요. 누리호 내일 발사하려고 했는데 모레 많은 발사하는 분들이 걸로 기대하고 강풍 있는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독자 기술로 쏘는 우주 발사체죠. 그 발사에 성공하면은 우리나라는 1톤급 실용 위성을 독자 기술로 쏘아 올리는 세계 7번째 나라가 오. 됩니다. 그 뉴스데스크에서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 있는 취재 기자 현장 연결해서요.
지금은 바람이 좀 잦아들었는지 그럼 좋겠어요. 내일 옮겨서 네. 모레 쏘는 거에는 지장이 없는지를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이게 오늘 제가 보기엔 제일 중요한 뉴스일 것 아. 같아요. 미국이 자 연준 FOMC 14일 15일까 내일과 모레 열립니다. 그런데 지금 자이언트 스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지금 0.25%포인트씩 올렸잖아요. 기준금리. 더 많이 올린다는 근데 얘기죠? 0.5%포인트 빅 스텝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이상. 어제부터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 한꺼번에 올릴 수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월가와 학계에서는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50%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향은 없는지 오늘 우리 코스피도 완전 2,500선 무너졌거든요. 영향이 없을 수가 없죠. 영향이 없는지 우리 네. 주가와 환율 앞으로 우리 경기 어떻게 될지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충격적인 이거 좀 소식이 있는데 이건 너무 제목만 빨리 말씀드릴게요. 안타까워요. 대전에서 있는 실내동물원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뱀을 목에 걸고 이렇게 사진 촬영하던 6살 아이가 2분 동안 뱀 이빨에 물렸습니다. 하시면 안 돼요. 네, 뭐가 문제였는지 뉴스데스크에서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본방 시작할 시간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